일을 할 때 관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따뜻한 면이 많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금전 지출이 좀 약간 과해.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은근히 또 누구 잘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은근히 또 밥값 잘 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른 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예.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예, 호랑이띠, 범띠 분들의 운세고요. 예, 예. 이분들도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범띠 그러면요. 천권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권위, 권력, 이렇게 세력, 명예, 리더십, 카리스마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범띠가 달라요. 범띠예요. 호랑이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범띠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범띠는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그 무속인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범띠이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호랑이라고 하니까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면 얘들이 잘 못 큰다. 맞는 말일까? 맞는 것 같아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래요? 자, 범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자, 두 단어가 들어가요. 알고 보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따뜻하다.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정반대가 가을의 기운이거든요. 네네. 자, 우리가 봄, 여름 쪽으로 가면 은근히 사람이 약간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가을, 겨울로 가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요,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따뜻한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살아서 가는 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봄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요. 네. 일을 할 때 보면 약간 인간관계 중심으로 일을 하고 가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요. 네. 약간 업무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냉정한 사람들은 가을 겨울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냉정하지 네. 봄이나 여름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 사람이 냉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왜 앞에 알고 보면이라는 단어가 붙었냐 하면요. 아까 천권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본인이 어떤 명예라든가 권력 욕구가 강해요. 거칠겠어요 안 거칠겠어요 이게. 거칠게.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네네. 게다가 이게 호랑이가 이게 표효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응 하고 울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목청이 좋은 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목청이 좋다는 게 목소리가 크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면에 좀 뭔가 사람이 좀 뭐라 그러나 의리도 있고 네네. 또 일을 할 때 관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따뜻한 면이 많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금전 지출이 좀 약간 과해. 맞아요. 예, 예.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좀 은근히 또 누구 잘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네. 은근히 또 밥값 잘 내고 맞아요. 이 밥값 잘 내는 유형이 두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재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주에 어느 정도 돈복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밥값 잘 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밥값을 내느냐 하면 훗날 반드시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밥값을 낸다. 그리고 내가 밥값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티를 낸다. 근데 대표적인 범띠같죠. 권력이나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가오빨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밥값을 낸다. 그리고 밥값을 낸 티를 잘 안 낸다. 네네. 왜? 그래야 멋있어 보이니까. 자, 그래서 좀 지출이 좀 많다 보니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띠 늘 하는 말이지만요. 나머지 7개를 다 봐야 알아요. 자, 그런데 특히 동착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 나랏밥 먹는 게 제일 낫다라고 얘기해요. 관조, 관직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전문성을 살린 어떤 자영업, 제조업 혹은 규모가 큰 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쪽도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원래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면요.
항상 얘기가 그렇게 돼요. 상반기 초, 봄까지는 작년의 기운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5, 6월 달을 넘어가면서 뭔가 딱 전문 용어로 인묘된다. 묘지에 들어간다. 땅속에 파묻힌다. 끝난다. 이런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 좋은 게 파묻히면 이게 좋은 일 끝났다는 거고, 안 좋은 게 파묻히면 힘든 일 끝났다는 건데, 네. 좋든 나쁘든 다 파묻혀버리니까. 예. 구분이 없구나.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딱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작년에 연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었어요. 자, 작년에 연살. 연살을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도화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자, 도화살이 들어왔다. 우리가 도화살 그럼 딱 세 마디를 써요. 호기심.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진다. 맞아요. 오지랖. 활동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지랖이 넓어져요. 네네. 그 다음 세 번째, 나 잘난 맛. 이렇게 얘기해. 딱 도화살 들어왔다 그러면 딱 요 세 마디를 써요. 호기심, 오지랖, 나 잘난 맛. 요것이 이제 약간 극강이 되다 보니까 좀 나도 모르게 좀 많이 나댔겠죠. 네.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는 항상 결과는요. 이게 사주의 묘미예요. 네. 좋은 거는 항상 뒤에 나와. 안 좋은 게 먼저 나오고 네네. 좋은 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뭐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자, 대운 들어오기 직전의 징조가 무엇이냐? 죽을 만큼 힘들다. 얼마나 힘들까? 좋은 일 생긴 거에 비례해서 힘들다. 그닥 좋은 일이 크지 않다면 힘든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들어온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자, 대통령 선거 나가시는 분들 봐요. 대통령이 당선되자니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웬만한 사람, 웬만한 멘탈을 가지고 못 버텨내요, 그게. 그렇죠. 뭐 대통령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게? 그걸 갖다가 뻔뻔스러울 만치 버텨낼 수 있는 멘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그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 재작년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져가지고 상승 곡선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네. 자, 상승 곡선,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 공격적, 도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했는데, 작년에는 좀 그러기에는 좀 약간 더 나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결과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인 결과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네. 자,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는 아. 예. 여기 한 몇 달 가요. 네. 몇 달 가는데, 어차피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망신살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글자 그대로 망신살이 한번 뻗쳐. 하반기예요. 예. 망신살이 한번 뻗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 근데 이 망신살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제가 자꾸 웃으니까 그러는데, 분명히 어떤 비밀이나 치부가 드러나서 한번 망신은 한번 당해요. 근데 그 다음에 코스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자, 다음 망신살이라는 거는요, 그 자체가 레벨업을 의미해요. 레벨업. 아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자, 과거에 학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나도 새까맣게 기억 못했던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떤 치부는 다 드러나요. 맞죠. 그냥 드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이게.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되는 거잖아요, 이게. 레벨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의연하고 뻔뻔스럽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네네. 예.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세뇌를 시켜야 돼. 세상에 그런 치부 하나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드러난 사람이고 안 드러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네. 나는 왜 드러났어? 레벨업이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좀 약간 속은 좀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올 이제 아예 후반기 한 내년쯤 가서 하는 얘기인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뭐냐 그러면요. 약간 좀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나댄 거에 대한 결과가 좀 오다 보니까 약간 답답해. 월살, 달밤의 의지에서 길을 간다. 뭐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예 깜깜하면 길 자체를 안 나섰을 건데 뭔가 보이나 싶어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안 보이나 싶어서 보면 보이고 네. 약간 요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월살,
깜깜한 밤에 네. 달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 월살의 특징은요, 인덕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덕이요, 이 달이 나 도와주려고 뜬 건 아니잖아. 네. 뜰 때가 되니까 그냥 뜬 거잖아요. 네. 그죠? 이 인덕이 뭐냐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 한 게 어부지리로 나한테 이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사 이익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헤쳐나간다. 이 단어를 거꾸로 해석하면 있잖아요. 거꾸로 해석하면 항상 제가 사주를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요.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우는 내 사정에 관심 없어요. 지 갈 길 가요. 네. 내가 거기 맞춰야지. 우는 절대로 나한테 안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답답하다, 누군가에 의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올해 하반기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주도권을 주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약간 나보다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연장자, 네. 나이가 많거나 좀 지위가 높거나, 네.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옆에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하지는 않고 자기 할 일을 한 거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범띠분들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오늘 봐주신 건 정말 그 띠만 보고 봐주신 거니까 예. 뭔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예. 아니면 내가 진짜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